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 비전공 개발자 준이 키우기의 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포트폴리오에 이어서 자소서,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 진행하기 전에 포폴편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뒤로 가셔가지고 포폴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개발자의 자소서와 이력서 그리고 포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지 이번 시간에도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소서, 이력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개를 이자서라고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자소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이자서가 채용을 결정짓는 요인인가? 개발자 입장에서의 이자서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가? 세 번째로 포폴, 이자서 이 3가지 서류를 어떤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만든 서류가 3초 컷 당하지 않는 방법. 마지막 5번째, 실전이죠. 제 이자서를 공개하면서 안 좋은 사례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서. 채용 내용을 결정짓는 요인인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NO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용을 결정짓는 요인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폴, 자소서, 이력서,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면접까지 이렇게 4종 세트가 들어가는데 이 중요도의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얻었던 내용입니다. 포폴과 면접이 솔직히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자소서와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채용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충 써도 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거예요. 이자서를 통과하고 포폴을 면접관이 보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채용 이 결과를 가져갈 건데 이 마지막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을 지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산이 이자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적다 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서에 쓰는 힘과 포폴을 만들 때 쓰는 힘의 이 분배를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자서를 잘 쓸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합니다. 기업에서 이력서, 자소서를 왜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채용하려고 보는 거겠죠. 이런 서류 보는 이유가 당연히 채용하려고 보는 게 틀림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채용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에서 채용하려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꾼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신입을 쓰거나 아니면 경력자를 뽑아서 쓴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허덕이던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인데 제가 채용당한 이유 중에 하나죠.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채용되는 이유가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위의 채용 요인에 근거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의 요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떠한 기업이든 공통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원한다 라는 공통 역량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이 개발자인 경우에 특별한 능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케이스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2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통 역량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lationship이죠. 회사라는 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개발자는 디자이너, 기획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 애니메이터, 다른 외주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죠. 인간관계가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요. 관계하는 능력이 첫 번째로 꼽힐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기업에서는 이 2번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근 같은 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외근을 나갔었을 때에도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올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2가지 관계와 적응력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카테고리 2번째, 케이스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실력, 구조 짜는 방법, 엔진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혹 업무 능력을 크게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하청업체에 새로 뽑은 직원일 경우에도 본사 직원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업무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 그런 케이스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본인 이자서 포폴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면접까지 못 가는 거냐고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트로 부분에 얘기했던 포폴편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포폴편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직 캐치를 못 하신 분이거나, 여기에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고 오세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신분은 상품입니다.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저희라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구매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간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마스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준케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마스크와 오시마켓이라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이 황사 마스크, 둘 다 KF94인데요. 준케어 마스크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력서와 자소서가 있어요. 내용들이 굉장히 그럴싸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용이 많으면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하죠. 자,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그림도 다양하고 정보도 많아요. 오시 마켓에서 파는 이 마스크도 한번 볼게요. 스크롤이 금방 내려가죠.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보면은 들어있을 건 다 있어요.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거고, 어떤 특징이 있고, 사용 방법은 뭐다.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근데 분명히 볼 건 이게 더 많고, 사고 싶은 상품은 아마 여기서 파는 녹십자 KF94 마스크일 거예요. 방금 보여드린 예시는 굉장히 간단한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구매력 뿜뿜해질 수 있는 게 어떤 상품이었는가, 그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잠깐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좀 더 중요한 스킬과 예시들은 계속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자 입장에서의 이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1번 내용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원론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자소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자로 풀이해 볼 거예요. 스스로 자자에 있다 또는 소개하다 소에 글 서자가 들어가죠. 풀이해서 종합해서 해석하면 스스로 소개하는 글 또는 스스로를 누군가와 있는 글이다. 이걸 좀 더 테크니컬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인 능력치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인성, 성품, 품격, 인간관계적인 등등등의 수치화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글이죠. 두 번째, 이력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밟을 이에 지날력 겪다 서, 밟아서 지나 겪고 온 무언가를 글로 쓴 것, 그게 바로 이력서죠. 뭘 밟고 지나간 것들을 썼을까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밟고 지나왔잖아요. 내가 걸어온 발자취,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테크니컬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기술적인 능력치를 넣은 글입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또는 공식적으로의 이력사항,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식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적는 구간이에요. 포폴에 들어갈 내용들의 목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소서와 이력서에 대해서 글로 적어 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예시를 한 번 더 쓸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서의 이력서와 자소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력서는 방금 지나갔어요. 이건데 상품 정보예요. 이 상품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은 새 상품이고 제조사는 녹십자 MNS입니다. 상품 번호는 이렇고 원산지가 어디고 모델이 어떤 거고 이 마스크는 접이식이고 AS는 여기서 안내 받을 수 있고 영수증 발급되는지 차단지수가 얼만지 기능은 땡땡땡땡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이력 사항이 있는지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공식적인 토익 스피킹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소서 내용은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쭉 내려가 봅니다. 이 기업의 철학이 적혀 있어요.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매드랩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 GC 녹십자의 철학입니다. 공식적인 이력 또는 수치화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자소서에서 보면은 동기겠죠. 이러한 미세먼지 악화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이런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방금까지는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봤는데 좀 이따가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가지고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포폴, 이자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보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희 그 강사 선생님들도 답변을 똑같이 해줬어요. 자신 있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라. 이 서류들은 전부 광고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끌리고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을 보기 전에 썸네일을 보고 제목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썸네일이나 제목이 나한테 재미를 못 줘. 또는 정보를 못 줘. 이러면은 그거를 클릭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거, 제일 장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초 컷만 안 당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3초 컷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고요? 3초 컷 내용이 지금 왜 들어가냐면 기업에서 자소서, 이력서, 포폴 이런 것들을 볼 때 한 사람, 두 사람 것만 서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거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 거를 보다 보니까 많이 안 봐요. 앞부분, 두 부분, 한 뭐 30초, 20초 또는 3초 이런 식으로 보다가 마음에 들면 왼쪽에,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에 분류를 막 해요. 아무튼 3초 컷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들이 보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채용하려는 사람들이 뽑으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한번 눈길을 주면서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예 없어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아예 없어. 그러면 이 페이지는 보지도 않겠죠. 두 번째 장 넘어가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거를 첫 번째 페이지에 무조건 보여줘라 입니다. 그럼 뭘 보여줘야 되냐? 필요한 것만 보여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잘 보여줘야 돼요. 뭔 개소리냐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글자의 기울임, 굵기, 자간, 글꼴, 여백, 밑줄 등등을 잘 활용해가지고 한눈에 빡 심플하게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 이력서 자소서를 봤었을 때 구구절절히 한눈에 이걸 쭈르르 이렇게 읽으면서 볼 필요 없이 한눈에 빡 들어올 수 있게끔 필요한 내용만,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기 좋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매력이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것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뭐 자격증, 대외 활동, 경력, 상장 넣는 건 다 좋아요. 정말 좋아. 근데 개발에 관련된 것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뭐 자격증, 경력 이런 거 많이 땄을 수도 있어요. 많이 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땄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는 뭐 어디서 봉사활동도 했고 무슨 뭐 노래한 경력도 있고 막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집어넣는다? 나는 개발자로 지금 채용할 건데 이 사람들 과연 유심히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관심 있을 만한 개발 관련된 그 자격증 이런 등등등등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자서를 보실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이제부터 공개를 해드리고 이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력서 2페이지랑 자소서 2페이지 이렇게 총 4페이지를 제작을 했었는데, 자, 이력서 한눈에 한번 보시고요. 자소서도 한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완전히 잘된 케이스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전문가 분들에게 컨펌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거랑 잘된 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준이와 그리고 이전의 준이가 쓴 이력서들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당시 때는 포폴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썼었어요. 인적사항 들어갔고, 그리고 뭐 갑자기 가족관계가 들어갔죠. 그리고 경력, 뭐 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심플하게 들어간 편이긴 한데 이놈과의 차이점 뭘 것 같습니까? 이 부분만 보세요. 공간 활용도가 다르죠. 최근에 작성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여백이 거의 없죠. 깔끔하게 셀을 나눠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여러 개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뭐가 필요한 내용이고 뭐가 불필요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여백도 굉장히 넓어요. 돌아다니는 이력서 포맷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제가 개발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직접 포맷을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학원에서 직접 작성을 했었던 건데 이전에 이 포맷이랑 뭔가 비슷하긴 한데 다르죠. 포인트가 지금 여기는 뭐 이력서 파란색이고 여기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간격 같은 것도 간격이 넓어요. 뭐가 중요한 내용이고 뭐가 덜 중요한 내용인지 한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편집 부분에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가독성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가독성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사항 및 연수사항 있죠. 이게 엔터를 안 쳤던 건 것 같은데 뭔가 여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밀려왔나 봐요. 보기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글자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클릭하면은 커서를 클릭하면은 글자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빈 공간이지만 글자 크기가 줄어들면 공간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의 짜잘한 스킬들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핏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 장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눈에 보이기에 쉽게끔 만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내용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력서 먼저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력서와 두 번째 이력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쁜 이력서를 봐야지 좋은 이력서가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했어요. 개발 이외의 경력들 밖에 없는 거죠. 가방을 만들었다, 네이버 쇼핑몰을 했었다, 사회 경험에도 보면 무슨 연탄 불고기집에서 캐셔하고 홀서빙하고 편입학원에서 뭐 업무 보조 조교했었다, 이런 개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발 이외의 내용이 들어갔다 해서 채용자 쪽에서 너는 개발과 관련 없는 사회 경험을 넣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넣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탈락,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도 이런 내용들을 넣음으로써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학원에서 또는 혼자 개발한 프로젝트들 내용을 가지고 이력서 안에 적습니다. 학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적어요. 또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적습니다.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싶을 경우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어쨌든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자랑해도 될 만한 것, 단 개발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상단에 제일 앞 페이지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교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항을 제일 먼저 적었고요. 수상경리나 장학사항을 개발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적었던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었다, 이것들을 어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30살이고 처음 개발자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놀았느냐, 이게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었던 것이죠. 자격사항도 마찬가지 대목입니다. 스킬을 적어야 돼요. 개발자로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툴들 최대한 다 활용해가지고 난 이런 거 쓸 수 있어 라는 걸 어필을 했었습니다. 자,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발자로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인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자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소서에는 사회적인 지표, 사회적인 능력을 내가 어필한다고 했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나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 그 외에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문서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자소서랑 아까 전에 봤던 자소서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문체가 좀 다르죠. 여기는 있음, 뭐뭐함, 뭐뭐함, 이런 식으로 끝나는 반면에 여기서는 생각합니다. 좀 더 친절한 어휘를 쓰고 있죠. 사실 어떤 어휘를 쓰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체를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내용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쓰이는 자소서의 내용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내용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개발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성격이 발현이 되었고 어떠한 장점을 이 안에서 나는 발휘를 했다. 개발과 접목을 시킨 내용이에요. 반면에 안 된 자소서일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나의 장점, 동기 등등의 이 컨텐츠들이 개발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잘된 자소서일 경우 개발과 접목이 되어져서 개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너의 성격이 발현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최대한 내가 개발자 직무로 갈 거면 개발자로서의 그 장단점 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회력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설명해 준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와 이력서 잘 쓰는 방법. 첫 번째, 개발과 관련 지을 것. 두 번째, 한눈에 보기 쉽게 쓸 것. 세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 것. 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거를 반드시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 자소서와 이력서지만 취업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찍어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버!